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은퇴 후에 평온한 삶을 꿈꿉니다. 젊은 시절 쉼없이 달려온 노력의 대가로 노후만큼은 걱정 없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싶다는 소망,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가장 굳건한 버팀목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 버팀목에 예상치 못한 함정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며칠 전 한 여성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푼 두 푼 소중하게 모아 부어왔던 자신의 국민연금이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그분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복잡한 규칙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선량한 가입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보는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연금에 숨겨진 4가지 함정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폭탄. 국민연금은 은퇴 후 소득의 큰 축을 담당하지만 이 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건강보험료 문제는 2가지 단계에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던 분이라도 본인의 연금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부양자 자격 심사 시에는 국민연금 수령액 100%가 그대로 소득으로 잡힌다는 점입니다. 2024년 기준 연 소득 2천만 원, 즉 월 평균 약 167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역가입자 전환 후 건보료 산정입니다. 일단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때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50%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50만 원에 대해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약 4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연금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집과 같은 부동산 재산에도 부과됩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집 한 채가 노후에는 오히려 건보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요건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배우자 역시 자동으로 함께 탈락하는 부부 동반 탈락 규정도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하나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들고 망연자실하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추후납부나 반납 등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이 건강보험료 문제를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 유족연금의 슬픈 선택지. 유족연금 제도는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한 고마운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받던 연금의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죠. 이 제도는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던 시절 소득이 없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현행법상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동시에 100%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액을 받거나, 둘째, 내 노령연금에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받거나, 보통은 금액이 더 큰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월 200만 원, 아내가 월 7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만약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는 남편 유족연금인 120만 원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연금 70만 원에 유족연금의 30%인 36만 원을 더한 106만 원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평생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며 스스로 만들어온 자신의 노령연금 70만 원을 사실상 포기해야만 합니다.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 때문에 내 노력의 결실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특히 평생 전업주부로 살다가 노후를 위해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온 분들에게는 이는 더욱 억울한 상황입니다. 굳이 돈을 내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었던 남편의 유족연금 때문에 아끼고 아껴가며 부어온 내 소중한 연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한 어머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개인연금을 준비했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깊게 남았습니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던 분이 재혼을 하면 수급권이 즉시 상실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규정은 또 다른 현실적인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 일하는 노년을 벌하는 재직자 연금 감액 100세 시대,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노후 자금을 보태기 위해 혹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기 위해 다시 일터로 나서는 것이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노년에게 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바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이나 사업을 통해 버는 월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깎이게 됩니다. 2025년 기준 이 A값은 약 308만 원입니다. 월소득이 이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연금이 단계적으로 삭감됩니다. 물론 각종 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 기준이라 실제 월급으로는 400만 원에 가까워야 감액이 시작되지만 은퇴 후에도 전문직이나 사업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는 분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제도입니다. 피땀 흘려 일하는데 그 대가로 내가 평생 부어온 연금이 깎인다니 이보다 더 허탈한 일이 있을까요? 다행히 이 감액 제도를 피할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으로부터 딱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즉, 5년만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을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미루는 것인데 1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2%씩 늘어납니다. 만약 고소득으로 일하는 기간 동안 연금 수령을 5년간 연기한다면 감액을 피하는 동시에 연금액은 36%나 늘어난 상태로 받을 수 있으니 이야말로 일석이조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함정, 가장 거대하고 근본적인 문제, 연금 고갈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함정은 개인의 선택과 지혜로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마지막 함정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거대하고 피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바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고갈은 먼 미래, 젊은 세대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낼 만큼 냈으니 약속된 연금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연금 보험료를 내는 젊은 세대는 급격히 줄어들고 연금을 받아야 할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뒤면 연금을 내는 사람 한 명이 연금 받는 사람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런 끔찍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현재 예측으로는 2055년경 국민연금 기금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국가는 그해에 거둔 보험료로 그해의 연금을 지급하는 부가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 세대는 소득의 무려 30%에 가까운 돈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현재의 연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과연 이 엄청난 부담을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결국 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세대의 연금액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금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고통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현재의 노년 세대에게도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연금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뒤에 숨겨진 4가지 함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민연금은 믿을 수 없다고, 가입해서는 안 된다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러한 함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무엇보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금융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불신이 아니라 알고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함정들의 원리와 해결책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국민연금은 여전히 우리 노후의 최고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고 설계해야 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평온하고 안정된 노후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이 지식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은 나눌수록 더욱 큰 빛을 발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은퇴 후에 평온한 삶을 꿈꿉니다. 젊은 시절 쉼없이 달려온 노력의 대가로 노후만큼은 걱정 없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싶다는 소망,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가장 굳건한 버팀목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 버팀목에 예상치 못한 함정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며칠 전 한 여성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푼 두 푼 소중하게 모아 부어왔던 자신의 국민연금이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그분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복잡한 규칙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선량한 가입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보는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연금에 숨겨진 4가지 함정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폭탄. 국민연금은
은퇴 후 소득의 큰 축을 담당하지만 이 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건강보험료 문제는 두 가지 단계에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던 분이라도 본인의 연금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부양자 자격심사 시에는 국민연금 수령액 100%가 그대로 소득으로 잡힌다는 점입니다. 2024년 기준 연 소득 2천만 원, 즉 월 평균 약 167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역가입자 전환 후 건보료 산정입니다. 일단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때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50%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50만 원에 대해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약 4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연금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집과 같은 부동산 재산에도 부과됩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집 한 채가 노후에는 오히려 건보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요건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배우자 역시 자동으로 함께 탈락하는 부부 동반 탈락 규정도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하나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들고 망연자실하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추후납부나 반납 등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이 건강보험료 문제를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 유족연금의 슬픈 선택지 유족연금 제도는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한 고마운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받던 연금의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죠. 이 제도는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던 시절 소득이 없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현행법상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동시에 100%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액을 받거나, 둘째, 내 노령연금에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받거나, 보통은 금액이 더 큰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월 200만 원, 아내가 월 7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만약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는 남편 유족연금인 120만 원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연금 70만 원에 유족연금의 30%인 36만 원을 더한 106만 원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평생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며 스스로 만들어온 자신의 노령연금 70만 원을 사실상 포기해야만 합니다.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 때문에 내 노력의 결실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특히 평생 전업주부로 살다가 노후를 위해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온 분들에게는 이는 더욱 억울한 상황입니다. 굳이 돈을 내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었던 남편의 유족연금 때문에 아끼고 아껴가며 부어온 내 소중한 연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한 어머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개인연금을 준비했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깊게 남았습니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던 분이 재혼을 하면 수급권이 즉시 상실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규정은 또 다른 현실적인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 일하는 노년을 벌하는 재직자 연금 감액 100세 시대,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노후 자금을 보태기 위해 혹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기 위해 다시 일터로 나서는 것이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노년에게 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바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이나 사업을 통해 버는 월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깎이게 됩니다. 2025년 기준 이 A값은 약 308만 원입니다. 월소득이 이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연금이 단계적으로 삭감됩니다. 물론 각종 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 기준이라 실제 월급으로는 400만 원에 가까워야 감액이 시작되지만 은퇴 후에도 전문직이나 사업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는 분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제도입니다. 피땀 흘려 일하는데 그 대가로 내가 평생 부어온 연금이 깎인다니 이보다 더 허탈한 일이 있을까요? 다행히 이 감액 제도를 피할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으로부터 딱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즉, 5년만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을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미루는 것인데 1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2%씩 늘어납니다. 만약 고소득으로 일하는 기간 동안 연금 수령을 5년간 연기한다면 감액을 피하는 동시에 연금액은 36%나 늘어난 상태로 받을 수 있으니 이야말로 일석이조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함정, 가장 거대하고 근본적인 문제, 연금 고갈.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함정은 개인의 선택과 지혜로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마지막 함정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거대하고 피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바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고갈은 먼 미래, 젊은 세대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낼 만큼 냈으니 약속된 연금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연금 보험료를 내는 젊은 세대는 급격히 줄어들고 연금을 받아야 할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뒤면 연금을 내는 사람 한 명이 연금 받는 사람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런 끔찍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현재 예측으로는 2055년경 국민연금 기금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국가는 그해에 거둔 보험료로 그해의 연금을 지급하는 부가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 세대는 소득의 무려 30%에 가까운 돈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현재의 연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과연 이 엄청난 부담을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결국 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세대의 연금액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금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고통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현재의 노년 세대에게도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연금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뒤에 숨겨진 4가지 함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민연금은 믿을 수 없다고, 가입해서는 안 된다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러한 함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무엇보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금융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불신이 아니라 알고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함정들의 원리와 해결책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국민연금은 여전히 우리 노후의 최고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고 설계해야 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평온하고 안정된 노후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이 지식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은 나눌수록 더욱 큰 빛을 발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은퇴 후에 평온한 삶을 꿈꿉니다. 젊은 시절 쉼없이 달려온 노력의 대가로 노후만큼은 걱정 없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싶다는 소망,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가장 굳건한 버팀목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 버팀목에 예상치 못한 함정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며칠 전 한 여성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푼 두 푼 소중하게 모아 부어왔던 자신의 국민연금이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그분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복잡한 규칙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선량한 가입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보는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연금에 숨겨진 4가지 함정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폭탄. 국민연금은 은퇴 후 소득의 큰 축을 담당하지만 이 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건강보험료 문제는 2가지 단계에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던 분이라도 본인의 연금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부양자 자격 심사 시에는 국민연금 수령액 100%가 그대로 소득으로 잡힌다는 점입니다. 2024년 기준 연 소득 2천만 원, 즉 월 평균 약 167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역가입자 전환 후 건보료 산정입니다. 일단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때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50%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50만 원에 대해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약 4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연금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집과 같은 부동산 재산에도 부과됩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집 한 채가 노후에는
오히려 건보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요건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배우자 역시 자동으로 함께 탈락하는 부부 동반 탈락 규정도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하나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들고 망연자실하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추후납부나 반납 등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이 건강보험료 문제를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 유족연금의 슬픈 선택지 유족연금 제도는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한 고마운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받던 연금의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죠. 이 제도는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던 시절 소득이 없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현행법상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동시에 100%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액을 받거나, 둘째, 내 노령연금에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받거나, 보통은 금액이 더 큰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월 200만 원, 아내가 월 7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만약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는 남편 유족연금인 120만 원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연금 70만 원에 유족연금의 30%인 36만 원을 더한 106만 원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평생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며 스스로 만들어온 자신의 노령연금 70만 원을 사실상 포기해야만 합니다.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 때문에 내 노력의 결실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특히 평생 전업주부로 살다가 노후를 위해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온 분들에게는 이는 더욱 억울한 상황입니다. 굳이 돈을 내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었던 남편의 유족연금 때문에 아끼고 아껴가며 부어온 내 소중한 연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한 어머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개인연금을 준비했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깊게 남았습니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던 분이 재혼을 하면 수급권이 즉시 상실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규정은 또 다른 현실적인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 일하는 노년을 벌하는 재직자 연금 감액 100세 시대,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노후 자금을 보태기 위해 혹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기 위해 다시 일터로 나서는 것이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노년에게 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바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이나 사업을 통해 버는 월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깎이게 됩니다. 2025년 기준 이 A값은 약 308만 원입니다. 월소득이 이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연금이 단계적으로 삭감됩니다. 물론 각종 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 기준이라 실제 월급으로는 400만 원에 가까워야 감액이 시작되지만 은퇴 후에도 전문직이나 사업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는 분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제도입니다. 피땀 흘려 일하는데 그 대가로 내가 평생 부어온 연금이 깎인다니 이보다 더 허탈한 일이 있을까요? 다행히 이 감액 제도를 피할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으로부터 딱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즉, 5년만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을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미루는 것인데 1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2%씩 늘어납니다. 만약 고소득으로 일하는 기간 동안 연금 수령을 5년간 연기한다면 감액을 피하는 동시에 연금액은 36%나 늘어난 상태로 받을 수 있으니 이야말로 일석이조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함정, 가장 거대하고 근본적인 문제, 연금 고갈.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함정은 개인의 선택과 지혜로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마지막 함정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거대하고 피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바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고갈은 먼 미래, 젊은 세대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낼 만큼 냈으니 약속된 연금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연금 보험료를 내는 젊은 세대는 급격히 줄어들고 연금을 받아야 할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뒤면 연금을 내는 사람 한 명이 연금 받는 사람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런 끔찍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현재 예측으로는 2055년경 국민연금 기금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국가는 그해에 거둔 보험료로 그해의 연금을 지급하는 부가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 세대는 소득의 무려 30%에 가까운 돈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현재의 연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과연 이 엄청난 부담을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결국 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세대의 연금액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금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고통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현재의 노년 세대에게도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연금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뒤에 숨겨진 4가지 함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민연금은 믿을 수 없다고, 가입해서는 안 된다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러한 함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무엇보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금융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불신이 아니라 알고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함정들의 원리와 해결책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국민연금은 여전히 우리 노후의 최고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고 설계해야 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평온하고 안정된 노후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이 지식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은 나눌수록 더욱 큰 빛을 발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은퇴 후에 평온한 삶을 꿈꿉니다. 젊은 시절 쉼없이 달려온 노력의 대가로 노후만큼은 걱정 없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싶다는 소망,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가장 굳건한 버팀목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 버팀목에 예상치 못한 함정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며칠 전 한 여성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푼 두 푼 소중하게 모아 부어왔던 자신의 국민연금이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그분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복잡한 규칙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선량한 가입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보는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연금에 숨겨진 4가지 함정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폭탄. 국민연금은 은퇴 후 소득의 큰 축을 담당하지만 이 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건강보험료 문제는 2가지 단계에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던 분이라도 본인의 연금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부양자 자격 심사 시에는 국민연금 수령액 100%가 그대로 소득으로 잡힌다는 점입니다. 2024년 기준 연 소득 2천만 원, 즉 월 평균 약 167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역가입자 전환 후 건보료 산정입니다. 일단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때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50%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50만 원에 대해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약 4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연금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집과 같은 부동산 재산에도 부과됩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집 한 채가 노후에는 오히려 건보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요건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배우자 역시 자동으로 함께 탈락하는 부부 동반 탈락 규정도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하나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들고 망연자실하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추후납부나 반납 등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이 건강보험료 문제를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 유족연금의 슬픈 선택지. 유족연금 제도는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한 고마운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받던 연금의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죠. 이 제도는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던 시절 소득이 없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현행법상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동시에 100%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첫째, 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액을 받거나, 둘째, 내 노령연금에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받거나, 보통은 금액이 더 큰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월 200만 원,
아내가 월 7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만약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는 남편 유족연금인 120만 원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연금 70만 원에 유족연금의 30%인 36만 원을 더한 106만 원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평생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며 스스로 만들어온 자신의 노령연금 70만 원을 사실상 포기해야만 합니다.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 때문에 내 노력의 결실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특히 평생 전업주부로 살다가 노후를 위해 임의가입부로 보험료를 납부해온 분들에게는 이는 더욱 억울한 상황입니다. 굳이 돈을 내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었던 남편의 유족연금 때문에 아끼고 아껴가며 부어온 내 소중한 연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한 어머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개인연금을 준비했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깊게 남았습니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던 분이 재혼을 하면 수급권이 즉시 상실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규정은 또 다른 현실적인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 일하는 노년을 벌하는 재직자 연금 감액 100세 시대,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노후 자금을 보태기 위해 혹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기 위해 다시 일터로 나서는 것이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노년에게 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바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이나 사업을 통해 버는 월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깎이게 됩니다. 2025년 기준 이 A값은 약 308만 원입니다. 월소득이 이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연금이 단계적으로 삭감됩니다. 물론 각종 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 기준이라 실제 월급으로는 400만 원에 가까워야 감액이 시작되지만 은퇴 후에도 전문직이나 사업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는 분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제도입니다. 피땀 흘려 일하는데 그 대가로 내가 평생 부어온 연금이 깎인다니 이보다 더 허탈한 일이 있을까요? 다행히 이 감액 제도를 피할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으로부터 딱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즉, 5년만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을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미루는 것인데 1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2%씩 늘어납니다. 만약 고소득으로 일하는 기간 동안 연금 수령을 5년간 연기한다면 감액을 피하는 동시에 연금액은 36%나 늘어난 상태로 받을 수 있으니 이야말로 일석이조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함정, 가장 거대하고 근본적인 문제, 연금 고갈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함정은 개인의 선택과 지혜로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마지막 함정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거대하고 피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바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고갈은 먼 미래, 젊은 세대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낼 만큼 냈으니 약속된 연금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연금 보험료를 내는 젊은 세대는 급격히 줄어들고 연금을 받아야 할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뒤면 연금을 내는 사람 한 명이 연금 받는 사람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런 끔찍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현재 예측으로는 2055년경 국민연금 기금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국가는 그 해에 거둔 보험료로 그 해의 연금을 지급하는 부가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 세대는 소득의 무려 30%에 가까운 돈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현재의 연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과연 이 엄청난 부담을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결국 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세대의 연금액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금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고통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현재의 노년 세대에게도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연금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뒤에 숨겨진 4가지 함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민연금은 믿을 수 없다고, 가입해서는 안 된다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러한 함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무엇보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금융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불신이 아니라 알고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함정들의 원리와 해결책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국민연금은 여전히 우리 노후의 최고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고 설계해야 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평온하고 안정된 노후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이 지식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은 나눌수록 더욱 큰 빛을 발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은퇴 후에 평온한 삶을 꿈꿉니다. 젊은 시절 쉼없이 달려온 노력의 대가로 노후만큼은 걱정 없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싶다는 소망,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가장 굳건한 버팀목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 버팀목에 예상치 못한 함정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며칠 전 한 여성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푼 두 푼 소중하게 모아 부어왔던 자신의 국민연금이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그분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복잡한 규칙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선량한 가입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보는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연금에 숨겨진 4가지 함정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폭탄. 국민연금은 은퇴 후 소득의 큰 축을 담당하지만 이 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건강보험료 문제는 2가지 단계에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던 분이라도 본인의 연금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부양자 자격 심사 시에는 국민연금 수령액 100%가 그대로 소득으로 잡힌다는 점입니다. 2024년 기준 연 소득 2천만 원, 즉 월 평균 약 167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역가입자 전환 후 건보료 산정입니다. 일단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때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50%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50만 원에 대해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약 4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연금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집과 같은 부동산 재산에도 부과됩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집 한 채가 노후에는 오히려 건보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요건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배우자 역시 자동으로 함께 탈락하는 부부 동반 탈락 규정도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하나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들고 망연자실하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추후납부나 반납 등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이 건강보험료 문제를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 유족연금의 슬픈 선택지 유족연금 제도는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한 고마운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받던 연금의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죠. 이 제도는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던 시절 소득이 없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현행법상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동시에 100%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액을 받거나, 둘째, 내 노령연금에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받거나, 보통은 금액이 더 큰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월 200만 원, 아내가 월 7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만약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는 남편 유족연금인 120만 원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연금 70만 원에 유족연금의 30%인 36만 원을 더한 106만 원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평생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며 스스로 만들어온 자신의 노령연금 70만 원을 사실상 포기해야만 합니다.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 때문에 내 노력의 결실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특히 평생 전업주부로 살다가 노후를 위해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온 분들에게는 이는 더욱 억울한 상황입니다. 굳이 돈을 내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었던 남편의 유족연금 때문에 아끼고 아껴가며 부어온 내 소중한 연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한 어머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개인연금을 준비했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깊게 남았습니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던 분이 재혼을 하면 수급권이 즉시 상실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규정은 또 다른 현실적인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 일하는 노년을 벌하는 재직자 연금 감액 100세 시대,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노후 자금을 보태기 위해
혹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기 위해 다시 일터로 나서는 것이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렇게 열심히